안녕하세요. KC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R 회계분석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다중선형 회계분석하고 로지스틱 회계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상관분석하면서 우리가 데이터의 두 변수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봤고요. 그렇게 해서 그 관계성에 대해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은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때 하나가 영향 변수고요. 하나가 결과 변수일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을 회귀 분석에서 배웠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다루는지 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변수가 yes냐 no냐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쓰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검증 중에서 다중 회귀 분석하고 우리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먼저 다중 회귀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어보는 이 순서로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중 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귀 분석 돌리고요. 그 다음에 회귀 분석 가정 검증 하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변수 제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엔터 또는 백워드, 포워드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변수를 우리가 의미 없는 변수를 제거해 주거나 제거해 줄 때 다 넣고 제거해 주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씩 추가해 줘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정의입니다. 온라인 게임의 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뭔지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과 변수는 몰입입니다. 몰입이고요. 우리가 데이터는 플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로우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여기 있는 변수들이 있는데요. 도구부터 해서 총 5가지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서 어떤 변수가 영향을 주는 변수고 어떤 변수는 영향을 안 주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어떤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중선형 회귀 분석은 우리가 예측 모델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설명 모델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번 예제에서는 우리가 설명을 하는 모형, 즉 어떤 변수가 중요한 변수인지를 상대적인 중요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표준화시켜서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결국 여기서도 이제 잔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변수가 하나일 때는 축이 두 개죠. 우리가 Y축하고 X축이 하나 있을 때는 X축만 들어가는데 이제 다중회귀 분석은 이렇게 축이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그죠? 축이 하나, 두 개. 만약에 변수가 3개면 축이 3개가 들어가겠죠. 그죠? 또는 4개, 5개 이렇게 늘어나야 되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간은 3차원 이상을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4차원이 늘어나면 그걸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프상으로. 그래서 한 3차원 정도만 해서 이런 모형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귀무가설하고 영구가설이 중요하죠. 그래서 귀무가설, 영구가설이 중요한데 귀무가설은 뭐냐면은 모든 변수가 0이다라는 게 귀무가설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다 집어넣는데 모든 변수가 다 영향을 주지 않을 때가 귀무가설이 채택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느 가설 하나는 낫이 아닌 게 있다. 즉 하나라도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영구가설을 채택해 주게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기존에 했던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 연구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즉 뭐냐면은 회귀 직선의 우리가 모형의 설명력 또는 우리가 그 회귀 직선이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지 의미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분산 분석표를 이용하고 하는 방법들은 똑같습니다. 다만 변수가 더 늘어난 것뿐이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그대로 갖다가 거의 쓰게 될 겁니다. 예, 모형을 실습할 때도 보면 그대로 갖다가 쓰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실습할 때 우리가 추가로 포워드, 백워드 방법, 원래는 엔터 방법이라 그래서 그냥 모든 변수를 다 집어넣고 어떤 변수가 영향력이 있다 없다 가설 검증하는 방법을 보통 많이 쓰는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예측 모델을 할 때는 중요한 변수들을 우리가 골라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포워드 방법, 백워드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것도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실습을 할 테니까요. 그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추가로 좀 설명을 듣고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이브러리랑 데이터 불러오기 해야 되는데요. 우리 단순 회귀 분석에서 했던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회귀 분석에서 썼던 데이터 가져오기까지 해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쓰고요. 자, 라이브러리를 업로드를 하고요. 불러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타이디 모델, 그 다음에 아스테틱스, 그 다음에 스킴 R까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데이터 불러오는 우리 변수명을 멀티 리그레션에서 MR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리드 하고요. 14번 mr.csv로 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 갖고 오겠습니다. 컬럼님 2로 그 다음에 똑같이 하고요. 로컬 코리아 KO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고요. 데이터를 갖고 와서 데이터를 변수에다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 여러 가지 값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str 이용해서 값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값이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d, design, info, 그 다음에 com, op에서 이렇게 변수들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불러왔으니까 우리 통계 분석에 대한 기본 통계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통계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스킴을 이용을 해서요. 우리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스킴에서 데이터를 놓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ID, 디자인 해서 쭉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평균 값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변수들을 좀 더 나눠서 알고 싶으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우리가 get underbar summary state에서 하면 되는데요. 어떤 특정한 변수 없이 이 값을 그냥 다 쓰고 싶으면 그냥 state에서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모든 값들이 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id는 우리가 실제로는 제거를 해줘야 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id를 또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b 하고요. 자, 이 값을 다시 이제 저장을 해야 되니까 tb 하시고, 필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셀렉트 기능을 이용을 해야죠. 그래서 id를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셀렉트 기능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셀렉트 하고요. 마이너스를 해주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id를 삭제해 주겠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제 삭제가 됐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 보시면 디자인 인포 해서 id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통계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가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이제 제거를 해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는 각 변수들의 산점도를 그려주는 건데요. 지금 변수가 총 6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 6개 변수의 산점도를 그려줘야 되는데, 일일이 그려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gg플러스를 이용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 중에 산점도를, 전체적인 산점도를 그려주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fairs라는 건데요. 그 다음에 물결 표시하고 점을 찍어주면은 모든 데이터들을 다 분석해라 이런 말입니다. 아니면 필요한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그릴 때는 요 안에 써주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거를 다 분석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mrtb의 값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6개 변수, 각각의 6개 변수에 대해서 서로 쌍을 지어서 어떻게 분포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전체적인 스캐터 플롯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자인하고 인포 여기 나와 있고요. 요 값하고 요 값하고는 서로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매칭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걸 보고 문제가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리기가 끝났으니까 우리 회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하는데요.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중 회귀 분석이니까요. 변수가 총 5개 변수가 있고요. 보시면 디자인부터 해서 FB까지가 설명 변수고요. 즉 독립 변수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가 종속 변수입니다. 영향을 받는 변수죠. 그래서 이 5개 변수하고 이 플로우와의 관계를 봅니다. 관계를 보는 거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엔터라는 방식, 즉 전체 변수를 다 한꺼번에 집어넣고 분석하는 것을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 변수를 제거하거나 변수를 추가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백워드 방법, 포워드 방법, 또는 백워드와 포워드를 동시에 하면서 하는 스텝와이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우리가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전체 데이터를 다 넣고 하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과로 해서 MR 핏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고요. 우리가 LM 리니어 모델 함수를 이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과 변수는 플로우니까 플로우 하시고, 그 다음에 물결 표시해 주고요. 종속 변수를 플로우로 넣었으니까 이제 독립 변수들, 영향력 변수들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지금 총 5개가 있는데 이 5개 변수를 다 넣고 싶으면은 점을 찍어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꼭 필요한 변수들만 골라서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디자인, 그 다음에 인포, 이렇게 각각의 그 함수명을 각각의 그 변수명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FB, 그 다음에 데이터는 우리가 mr 언더바 tb 값을 넣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우리가 표준화된 변수를 써야 되니까 lm.beta 함수를 쓰겠습니다. 근데 lm.beta 함수는 우리가 아직 로드를 안 했네요. 그죠? 다시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이브러리로 lm.beta 함수를 넣어서 다시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로드 했고요. 이 결과값을 우리가 결과값을 우리가 다시 분석해서 회계 분석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회계 분석의 결과값이 나왔고요. 이 결과값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썸머리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에피션트 값하고 여기 보면 F statistics 요게 이제 중요한 값인데요. 요게 ANOVA 값에서의 F 값입니다. 그래서 회계식의 모델이 설명력을 진짜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 회계의 베타 개수들이 우리가 0이냐 0이지 않느냐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귀식이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다, 없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우리가 fstate 값이 이게 0.05보다 크면 여기 있는 우리가 쓰는 이 여러 가지 베타 함수들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값이 0.05보다 크면 이 값들이 다 0이라는 말입니다. 회귀식선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구한 이 설명 변수들이 독립 변수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고요. 0.05보다 작으면 회귀 직선이 이제 설명력이 있다,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05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이 회귀 직선이 의미가 있고요. 그럼 회귀 직선이 의미가 있으면 그 중에서 어떤 변수들이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지, 베타 값이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스탠다이즈드 이 값을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lm.beta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이 스탠다이즈드 값을 썼죠. 그래서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들을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서머라이즈를 했는데 좀 표로 좀 정리하고 싶으면 tidy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표로 정리된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텀하고 이게 이제 변수명이고요. estimate 값이 이제 비표준화된 값이고 스탠다드 에스티메이트 값이 표준화된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p-value 값을 보시면 이 p-value 값이 이 베타 값이 의미가 있다 없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0.05보다 작아야지만 이 값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회귀분석에서의 널값, 즉 널가설, 귀무가설은 뭐냐면 여기 있는 베타 값이 0이다. 서로 영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맞을 확률이니까 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P값이니까요. 이 P값이 0.05보다 작아야지만 이 값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총 5개의 우리가 변수가 있는데 5개 변수 모두 0.05보다 작기 때문에 모든 변수가 다 영향력을 주는 변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표준화된 에스티메이트 값, 표준화된 베타 값을 보시고 이 중에 가장 큰 값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우리가 디자인부터 해서 총 5개 변수를 집어넣는데 베타 값이 디자인이 0.354로 가장 크게 나왔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모델이 5개의 모델이 플로어라는 종속 변수를 얼마만큼 설명해 주느냐 이 설명력을요 우리가 글랜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시면 전체 R스퀘어보다 어저스트 R스퀘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걸 보시면 36% 정도 이 회귀 직선이 이 플로어를 설명하고 있다. 이 5개 변수가 플로어에 대한 설명력이 한 36%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회귀 분석에서 가정 검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회귀식의 가정의 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몇 가지가 있었죠. 먼저 그램으로 이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설정하고요. 우리 단순 회귀 분석에서 했었죠. read only로 해서 해주시고 그걸 true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불러주고요. 자, 이 값은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값을 우리가 이제 값을 정해주고 끝난 다음에 이제 부른다고 했죠. 그러면 이 중간에 우리가 회귀 직선의 값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파 해주고요. 그 다음에 m, f, row라는 값을 주고요. 거기서 우리가 우리 2개를 해야 되니까 2 플러스 2로 2개로 가로행, 세로행 2개씩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는 우리 mr.p셋 값 중에서 우리가 잔차에 대한 그림을 이제 찍어 보겠습니다. 총 4개 그림이 나오니까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가 작아서 그러네요. 좀 키운 다음에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잔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나와 있죠.
보시면 78번, 69번, 4번 요 정도가 아마 문제가 되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죠? 또는 93번 요렇게도 나와 있고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하나씩 보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그 잔차의 정규성 또는 등분산성 이거를 검증해서 이 회귀 직선이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차의 정규성입니다. 그래서 사피로 테스트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분석한 값에 잔차 값을 갖다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차의 정규성, 정규분포성을 검증했더니 p-value가 0.05보다 크네요. 그래서 잔차가 정규성을 띠고 있다. 물론 몇 개의 변수가 조금 문제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구한 이 회귀직선식을 우리가 선형으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규성은 검토를 했고요. 등분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분사성은 NCV 테스트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아직 우리가 라이브러리 카라는 거를 이제 다시 호출을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로 우리가 핏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잔차의 등분산성을 검증했더니 p-value 값이 0.5 이상으로 0.05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네요. 따라서 우리는 잔차의 정규 분포성도 우리가 accept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잔차의 등분산성도 accept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이 회귀직선식을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플루언스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스 플러스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mr 핏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id.method를 identity 파일을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관련된 내용 값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74번, 86번 이렇게 몇 개가 걸리는 이제 데이터들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4번, 66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데이터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정규 분포성하고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됐기 때문에 이 값을 그냥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값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으시면 몇 개를 이렇게 제거해 줄 수도 있겠네요. 그죠? 4번이라든가 아니면 69번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제거를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여기 보시면 이제 74번 이제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가 제거를 해줄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분석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회계식 과정에서 우리가 데이터 삭제할 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 아까 전에 분석했었던 tidy 모델의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베타 계수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논문에다가 연구 보고서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엔터 방식을 이용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다 동시에 집어넣고 이 데이터들을 accept가 되는 거 또는 reject가 되는 거를 골라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백워드 방법 또는 포워드 방법을 이용해서 변수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의미 있는 변수를 찾아내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워드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워드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장해야 될 모델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해주고요. 백워드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모델은 이제 종속 변수를 넣고요. 물결 표시하고 그 다음에 설명 변수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설명 변수를 넣을 때는 백워드는 모든 변수를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변수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변수가 적을 때는 하나하나씩 넣어줄 수도 있지만
변수가 많을 때는 이렇게 점을 이용을 해주면 모든 변수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요, mr db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자, 설정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값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텝이라는 우리가 방법을 이용을 할 텐데요. 문제는 이 스텝이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위에 있는 패키지들 중에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스텝을 포워드, 백워드 할 때 쓰는 스텝으로 우리가 명령어를 줘야 되기 때문에요. 특정한 패키지에 있는 스텝 명령어를 쓸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뭘 쓸 거냐면요. 스테이츠라는 우리가 패키지에 있는 스텝을 쓸 겁니다. 그래서 꼭 요거를 명시를 해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우리가 mr pit 백업이라는 거를 우리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을 우리가 뭘로 줄 거냐면은 백워드로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쉼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를 우리는 true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값들을 우리가 한번 실제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결과치의 값들이 이제 좋아지려면은 이 모델이 이제 제거해 주면서 모델이 좋아져야 되죠. 모델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AIC 값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AIC 값이 이제 줄어들어야 됩니다. 줄어들어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전체를 다 집어넣고 돌렸더니 이거를 하나를 변수를 제거해 줄 때 이 AIC 값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거를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즉 AIC 값들이 만약에 이게 뺐을 경우에 조정되는 값들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이 값보다 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뺄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AIC 값이 만약에 이거보다 마이너스 72.42보다 더 낮은 값들이 있다. 마이너스 값들이 더 낮아졌다면 아마 그 변수가 제거됐을 텐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AIC 값들이 다 마이너스 72.42보다는 다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전체가 우리가 아까 전에도 봤지만 모든 변수가 다 의미가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포워드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사용을 해볼게요. mr pit 해주고요. 포워드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워드 방법은요. 우리가 모델은 플로워 해주고요. 결과치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이라고 주면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TV를 집어넣고요. 그러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이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을 가지고 포워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처럼 우리가 스테이츠 값을 이용해서 스텝을 우리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은 조금 전에 만들었던 모델 핏의 포워드를 우리가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입니다. 디렉션은 우리가 포워드죠. 포워드로 넣어야 되고요. 컴마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트레이스를 하기 전에 여기서는 이제 스콥이라는 걸 정해줘야 됩니다. 자, 스콥을 정해주는데 이 스콥은 어디를 정해주냐면요. 플로워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무슨 변수를 사용할지를 우리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제 어떤 변수까지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제 이거를 설정해 주는데 보통 이제 점을 찍어주는 거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점이 인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가 디자인했던 요 내용을 갖고 와서요 여기다가 이제 붙여줄게요. 그러면 이제 모든 변수를 다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컴마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트레이스를 이용해서 true로 선택해서 해주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델이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변수를 다 넣을 때까지 이제 계속 돌려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스타트는 이제 AIC 값이 1.1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죠. 그러면 이 ARC 값이 1.12인데 어떤 변수가 이제 들어왔을 때 ARC 값이 얼마만큼 이제 조정이 될 거냐, 이제 많이 떨어질 거냐를 이제 보게 되죠. 그럼 디자인을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지고요, ARC 값이.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들마다 얼마만큼 조정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볼 때,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이제 디자인이죠.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텝으로 디자인이라는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 ARC 값이 마이너스 20.26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버전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ARC 값이 이 값보다 더 떨어지는 변수들을 찾아서 계속 넣어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커먼이라는 변수가 가장 많이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지네요. 그래서 요 값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중에서 이제 인포라는 값이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값이 떨어질 때까지 언제냐면은 우리가 기준이 되는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비교해 봤을 때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FB까지 이제 떨어졌을 때가 가장 ARC 값이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변수를 다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좋은 모델이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워드 방법, 포워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변수를 추가해 주거나 제거해 주거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우리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엔터 방법을 이용해서 모든 변수를 다 집어넣고 우리가 가설 검증을 통해서 채택된다, 기각된다 이거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델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결과 보고서는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회계 분석 결과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요거를 정리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먼저 회계 모델이 유의한지를 봐야 되겠죠. 회계 모델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죠? 그래서 이 회계 직선 우리가 구했던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집어넣은 회계 직선이 의미가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게 0이 아닌지를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F 값을 보시면 되고요. 설명력은 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변수가 몰입에 대해서 36%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들 중에서 의미가 없는 거를 찾아야 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는 우리가 p-value를 이용을 해서 0.05보다 큰 거를 골라내면 됩니다. 자, 0.05보다 큰 거를 골랐더니 아무도 없죠? 자, 그래서 전부 다 귀무가설이 기각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귀무가설은 뭐였냐면은 베타는 0이다가 귀무가설입니다. 그래서 0.05보다 작아야지 0이 아니다라는 게 채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0.05보다 다 작으니까 우리가 구했던 5가지 변수는 전부 다 의미가 있었다. 영향력을 준다. 라고 첫 번째 결론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뭔지 골라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디자인하고 공동체 중에서 디자인이 더 큰 변수네요. 아, 이게 아니고 요거죠. 요겁니다. 참. 요거는 이제 베타를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예측할 때 쓰는 모델이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0.353이 되겠네요. 여기 이 값이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요 값을 우리가 쓰는 게 맞습니다. 그죠? 요 값을 표준화시킨 값으로 우리가 써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